총면명입니다. 오늘은 게스트 없이 무서운 사연입니다. 제가 중1 때 학원에서 겪었던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보강을 마치고 학원을 나오는데 밤 10시가 넘어선지 사방이 온통 어두워져 있더군요. 게다가 학원차는 수업 시간대를 벗어난 탓에 불이 꺼져 있었고 기사님도 안 계셨었죠. 그래서 전 출발할 때까지 안에서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에 차에 올라타 맨끝 구석자리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차에 아무도 타지 않아 괜스레 무서운 마음이 들었는데 다행히 평소 얼굴이 익었던 형이 차에 올라타 중간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근데 제가 뒷좌석 구석에 웅크리고 있다 보니 뒤에 제가 있는진 모르는 눈치였죠. 그런데 갑자기 그 형이 자리에 앉자마자 두 손을 모으고 온몸을 부르르 떨며 알아듣기 어려운 기괴한 말을 중얼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괜히 뒤에 있다는 사실을 들키면 안 될 것 같아 숨죽이고 지켜만 보았죠. 근데 그 형의 목소리가 점점 영화에나 나올 법한 괴물의 목소리로 변해갔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입을 틀어막고 있던 와중 설상가상으로 머리가 이상하게 어지러워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죠.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무언가 쾅하고 치는 느낌을 받아 정신을 차려보니 차 밖에서 기사님이 놀란 얼굴로 서 계시더군요. 알고 보니 기사님께서 운전석으로 향하던 중 제가 창문에 기댄 채 눈을 흰자만 보일 만큼 뒤집고 입은 턱이 빠질 만큼 벌리고 있는 모습에 놀라 주먹으로 창문을 치신 것이었습니다. 전 그 소리에 깨자마자 아까 그 형 생각에 앞좌석을 쳐다봤는데 형은 온데간데 사라져 있었습니다. 꿈이었나 싶던 찰나 갑자기 차문이 열리고 그 형이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태연한 얼굴로 봉고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무엇인가 알고 있단 표정으로 절 의미심장하게 쳐다보더군요. 그 순간 전 이상함을 직감해 차에서 내려 도망치듯 집으로 뛰어갔고 그 후로 그 형을 필사적으로 피해 다녔습니다. 그때 그 형이 왜 그랬는지 또 그 악마 같은 목소리는 무엇이었을지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냥 중2병 아니었을까요? 그럼 이번에도 무서운 사연입니다. 15년 전 저희 부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화입니다. 저희 부대는 전국 몇 손가락 아래 꼽을 정도로 높은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항상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 시야가 좋지 않았고 높은 산속이라 각종 야생동물이 득실득실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6.25 전쟁 당시 미군이 쓰던 부대라 미군 시설에 잔재가 많았고 폭격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해도 일부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환경이 험한 탓에 병사들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감내하며 순찰을 돌아야 했고 덕분에 담력하라는 기가 막히는 갯불 다들 야간 수찰만큼은 필사적으로 기피했었죠. 그리고 그 일이 있던 날 새벽 1시경 어김없이 밖은 안개가 자욱했고 빛 하나 없이 어두컴컴했습니다. 오병장과 김이병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안개 낀 어둠 속을 걸으며 순찰을 돌고 있었죠. 그때 당직 사관실에서 당직을 서던 박소희는 습관적으로 CCTV를 확인했는데 의아하게도 오병장과 김이병이 웬 노란머리 여자애와 함께 순찰을 돌고 있는 뒷모습이 보이더랍니다. 박소희는 민간인을 마음대로 출입시킨 건가 하는 생각에 야 오병장 누가 부대에 민간인 들여보내래? 이것들이 제정신이야! 그러자 오병장이 어리둥절해하며 민간인 누구 말씀이십니까? 며 되물었죠. 너 바로 뒤에 흰 옷 입은 노란머리 여자 있잖아. 걔 누구냐고? 하지만 오병장은 여기 저희 말고 아무도 없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순간 이상한 낌새를 느낀 박소희가 CCTV를 자세히 살피는데 노란머리 소녀가 피투성이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그 모습에 박소희는 바로 기절해 다음날 아침까지 일어나지 못했고 이에 정신질환자 취급을 받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뒤 오병장의 저녁 전날 밤 그가 한참 후임들과 군생활 추억 이야기를 나누는데 김이병이 오병장에게 말할 것이 있다며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오병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 박소희님 사건 때 말입니다. 아씨 그 얘기를 왜 또 다시 꺼내오래. 뭔데? 사실 그때 제 뒤에 진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자꾸 저를 따라오며 말을 걸길래 너무 무서워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말했다간 저도 박소희님처럼 정신질환 취급을 당할까봐 그냥 잊으려고 했는데 지금 그 여자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오병장님의 손을 잡고 오병장님과 같이 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